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그런 투표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와 재외국민투표, 그리고 거소투표, 선상투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조작이 심했을 그런 거로 추정하는 것은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와 재외 국민투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재외 국민투표의 경우는 당시에 시스템 전문가 K씨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와 개표 결과에 따른 그런 자료가 달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를 공병호TV에서도 여러 차례 지역별로 나누어서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방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투표소에서 상주하는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갖고, 개인 도장을 갖고 이 투표용지는 진본입니다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거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내용조차도 4.15 총선에 이어서 3구 대선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개인 도장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서 관철시켜야 됐습니다. 이것은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무와 역할을 국민의힘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포기의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선대위를 이끌고 있는 권영세 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재외국민투표에서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길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사실상 야당도 이를 방조해버린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직접 체험한 한 교민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재외국민투표 현상에 대한 소감문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키고 3구 대선이 얼마만큼 끝나고 난 다음에도 문제점이 많을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목은 재외투표 소감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재외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여건을 제시하고 신분이 확인되자 투표용지가 프린트로부터 발급되었습니다. 투표관리관은 그 투표관리관의 난을 보니까 책임위원으로 되어 있고 재외선거관리관의 이름이 아니라 책임위원이라는 그런 로고, 도장과 QR코드가 분명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논평입니다. 어김없이 QR코드를 사용했고 위법입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진본을 입증하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위법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관을 제가 불렀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 김만영 참사관 재외선거관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왜 당신 도장이 아니라 인쇄되었는지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대사관의 참사관은 우선 투표를 먼저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투표 이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상부 지침대로 움직이는 참사관, 재외선거관과 다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뿐이니 설명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은 이번 주에도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각 신문에 연일 광고로 나온 내용임을 설명하고 부정선거 방지대 광고를 보여줬습니다. 나는 정당 참관인 쪽으로 가서 투표인으로부터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소속 정당에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참사관은 내게 정당 참관인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제지했습니다. 나는 이전에도 투표소에서 정당한 질문과 취재를 한 것을 투표 방해라며 협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선거관리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선거 투표 방해가 아니란 것을 당신들이 정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딴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보는 앞에서 녹음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의 소속 참관인인 조원우가 벌컥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참관인 2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조원우는 계속해서 당신들이 이순영도 당신처럼 터집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 점심때 다른 투표소에서도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국민의힘 창간인 옥동호가 역시 투표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사관의 제외선거관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인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국회에서 제정된 모법에 해당되는 시행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자 그것은 국회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얼벌부리며 내가 투표지를 촬영한 소리를 들었다면서 투표장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하도 매달리기에 휴대폰을 열어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자 아무 말도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동경에 있는 국민의힘 투표 참관인들은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 반대 투쟁에도 사사건건 방해를 해왔습니다. 녀석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으로 자신들이 촛불 세력에 얼마나 우호적인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껴안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국민의힘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동경에 계시는 홍형님이 재외국민투표 소감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경욱 국토본 상임대표는 국힘당 투표 참관인들은 왜 부정선거를 방치하려 열을 올릴까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제 논평은 진본을 투표용지를 우리가 교부받게 되면 투표소에서 그 진본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현장에 찍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본을 입증할 수 없는 투표용지가 3구 대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선거가 선거인지, 이런 선거가 전체주의 나라의 선거하고 무엇이 다른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야말로 정당 보조금만 수백억을 타먹는 식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은 수십 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대한민국은 선거 공정성의 훼손으로 형식은 다당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당 지배 국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절대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의지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어차피 일당에 대해서 210석, 220석을 가지더라도 마치 닭에 모이 주듯이 7, 80석 정도는 야당 몫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이를 주워 먹는 것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 지금의 야당의 국회의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 철저하게 선거 문제에 입을 그동안 닫아온 와싱턴의 한 특파원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폴란드를 가가지고 그런 난민 캠프에서 전쟁이 개인의 삶을 얼마만큼 파괴하는지를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팠다,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고 내가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외교 노선을 선택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민주주의에서 견제 기능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게 되고, 그 견제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어디로 그냥 줄다름 칠지를 알 수 없는데, 그토록 이 젊은 친구가 침묵하더만은 그쪽 가서는 전쟁이 얼마만큼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선거의 공정성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그 와싱턴 특파원은 아직도 모를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지난 20여 년 정도 정교조 교육을 통해서 탄생시킨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나를 보면 하나를 연결해 가지고 그게 결국은 모든 것이 선거의 정직성과 공정성과 연결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